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권이자쌤입니다. 공무원 수험생께서 공무원 영어 관련하여 수험 상담을 신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동영상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문법을 꾸준히 해독하지만 아직 문제에서 원하는 출제 의도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영어 강사로서는요, 공무원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출제 의도를 모르겠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님께서 공무원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겠죠?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실제 2023년 국가직 영어 기출문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대수사 3times가 as, 원급, 비교급 앞에 쓰는 게 시험 출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전치사 until가 by의 차를 묻고 있는데 until은 뭐뭐까지, 지속, 계속의 뜻이 있다면 전치사 by는 완료의 뜻이 있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 finish를 통해서 우리가 until이 아니라 by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very other는 뒤에 단수 명사가 와가지고 매 두 뭐뭐마다, 이틀마다, 이틀에 한 번 요걸 물었고요. 맞아. 네 번째는 조사사 in case. 수험생들 부사절 파트에서 부사절 조사사로 in cas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에 대비해서, 두 번째는 만약 뭐뭐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대비하여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수험생분께서 질문 주신 문제 출제 의도를 잘 모르겠다. 자, 그런 경우는 먼저 요 문제를 통해서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법 파트별로 수험생분들이 출제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즉 목차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문법 단권화입니다. 어떤 수험생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약서로 단권화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수험생들은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들 아니고서는 요약서보다는 기본서를 단권화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요약서는 강사님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서의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요약해놨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잘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영어 문법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요약된 부분만 봐서는 포인트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강사님들이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빠진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요. 목차도 빠진 부분도 많고요. 하지만 두꺼운 기본서는 양이 두꺼운 이유는 적어도 기출에 한해서는 빠진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서든 기본서든 한 권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강사로서는 단원별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문법 단원별 문제집. 그런데 시중에 공무원 영어 강사님의 문법 문제집을 제가 리뷰를 해보면은 다들 랜덤형 문제집은 잘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 단계인 단원별 문제 과정이 잘 나온 교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공무원 수업 영어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신성희 선생님 패스 시점 영문법 5를 추천했습니다. 이 교재가 왜 좋냐면 단원별 문제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고 이론을 보고서 단원별 문제를 적용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집은
보통 기본서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문제집에서 단원별 부분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수험생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선생님 단원별 문제집을 보면은 단원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다 보여요. 풀 필요가 있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답이 보이는 거죠. 과연 그 포인트를 우리 수험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거는 완전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법 이론 포인트별로 확인하셔가지고 단원별로 적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옆에다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옆에다 적는 거죠. 배수사는 as, 원급, 비호급 앞에 쓴다. 전치사 until과 finish는 until은 지속 개념, by는 전치사 by는 완료. 근데 이렇게 finish 같은 동사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완료를 써야 된다. every other 단수 명사는 매 두 뭐뭐마다 in case는 뭐뭐에 대비해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적어 보셔야 돼요. 적어 보셔야지 여러분 머릿속 안에 이해, 정리, 암기가 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단원별 문제집으로 적용해보고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고 암기를 해주고 나중에 랜덤 문제로 연습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저는 기본서나 요약서는 꼭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랜덤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영어가 점점 편의해지고 있는 지금 경향에서 여러분들이 랜덤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전 단계 단원별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수험생께서 질문을 다 적어주셨어요. 자, 교재를 정하고 해독으로 방법을 바꾸고자 하는데 이동희 선생님 500점이면 지금 공무원 영어 시험 수준에 적합할까요? 충분합니다. 제 답변은. 왜 그런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동희 선생님 500점은 어떤 문법 교재든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서 플러스 이동기 선생님 500제라고 할게요. 요거를 달달달 봐주세요. 기본서에도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이동기 선생님 500제 문제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500제만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맞는 선지, 보기양은 출제 포인트가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반대로 틀린 선지는 한정이 뭐고 그거를 옳은 정답으로 고쳤을 때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다지선다형이라고 할게요. 근데 500문제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0개 이상이 나옵니다. 플러스 추후에 영어도 공무원 영어 과외 강사로서는 공무원 영어 기출이 너무나 중요해요.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교재를 팔기 위해서 영어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 영어는 독해집은 기출이 똑같이 안 나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출제위원이 내는 거니까. 사실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어려운 교재를 보면은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영어인데 고3 수준의 영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풀라고 합니다. 필요 없어요. 기출로 충분합니다. 추후에 영어 연도별 기출을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도부터 2023년도를 풀기 추천합니다. 총 150회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5개월 분량이에요. 기출은 너무 질이 좋아요.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법 문제 풀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영어는요. 교재를 늘리고 양치기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영어가 많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만 단계별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설프게 남들이 뭐 한다고 자신의 가정과 안 맞는 어려운 가정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점수 안 나옵니다. 왜요? 약점 체크가 전혀 안 되니까. 자신의 단계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서요. 그래도 영어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영어가 어려웠을 때는 전략 과목이 아니라 방어 과목으로서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영어가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많이 공부할 필요 없이 하루에 3시간에서 3시간 반만 투자해서 단계별로 공부하고 내 약점이 뭔지 체크하고 그리고 하나 과정 끝났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복습 좀 해주세요. 학생분들이 대형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과정이 끝나면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요. 강사들의 1년 과정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거 다 언제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과정 내서만 듣고 복습을 반드시 해주세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이지 강사님이 풀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이해독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자, 3번 볼까요? 독해를 반번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 뜻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감으로 맞춘다. 이게 바로 감독해라는 거죠. 답은 맞지만 알고 맞춘 게 아니라 죄다 얻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독해 강의는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영어 강사로서 저희 공무원 영어 독해는 수능만큼 어렵지도 않고 답의 단서가 지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해 공부 방법은 단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영어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그 전 단계 기반 연습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 끊어읽기, 직독직해, 구문독해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 독해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는 좀 바꾸셔야 돼요.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어민도 아니고 100문제를 100분 안에 빨리 풀어야 하는 이 공무원 시험에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하는 내용 파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지문 안에서 글쓰기가 숨겨놓은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 영어 독해가 수능 영어 독해에 비해서 쉬운 점은 단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문 안에 잘 보여요. 근데 학생들이 계속 한국어로 1대1로 대응하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 파악도 안 되고 또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용 파악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영어 과외 수업에서는 독해할 때는 힘을 빼셔야 합니다. 하실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독해 문장에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되신 수험생들이 가능한 방법. 그래서 오히려 유형별 독해 연습 전 단계인 우리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독해 방법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를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문장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에서는 힘을 빼시고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해석은 잘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100문제 100분에 풀어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국어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읽다 보면은 너무 해석에만 의존해서 하다 보면은 내용이 섞일 수도 있고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단서예요. 자, 이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세요.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으세요. 글쓰기는 공무원 영어 독해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줍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빨리 읽느라고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다 제외하자.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고요. 풀고 나서 오답은 출제위원은 또는 이거 만드신 분이 문제 만드신 분이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오답을 이끄는지 분석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제 나온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에 표시를 하고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문제에서 다시 또 중심 내용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에서 표시한 부분과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뒤에서 표시한 부분, 중심된 표시한 부분들을 서로 한번 따져보세요.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재진수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그래서 유추를 하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유추가 실려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중에 독해 노트, 문장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자 구조 분석을 하루에 영어 공부 시간에서 10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서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못 읽는 문장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독해를 가장 빠르게 효과를 올리는 방법은 독해용 지문 어입니다. 공무원 영어 기출이 왜 중요하면요. 똑같은 지문 당연히 안 나오죠. 왜 똑같은 지문 풀려고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 갖고 스킬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다서 찾는 연습, 오답 피하는 연습 다 같습니다. 하지만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독해용 어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어이가 깡패예요. 독해 지문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정리해놓고 그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투시에 누를 자주 봐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뭐 독해 강의 들어야 되냐? 강의 필요하면 들으세요. 하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막 빈칸 완성, 리딩 스킬, 아니면 주제 제목 찾는 방법, 순서 배열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 푸지 마세요. 공무원 강사님 교재 너무 어려워. 막 고산 수준 가지고 막 풀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이스트를 독해. 해서 잘 나왔잖아요. 그런 거 푸시고 좋은 집은 영어 연두 일치.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떠세요? 자, 다음 네 번째. 기출 문제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2024년도부터 기출 문제만 회독하려고 하는데 늦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안 늦습니다. 왜냐면 지금 영어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기출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언제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기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단계 단계별 기반 연습. 이게 대신 분들이 한해서 기출을 늦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출을 많이 풀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기출을 풀면서도 잊지 마세요. 어휘는 계속 같이 봐주시고 생활영어 같이 보시고 문법은 단거나 한 이론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기출을 풀고 분석하면 됩니다.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고요. 저는 학교에서 기출할 때 기출은 늦어도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영문법 두 문제 맞추면 영문법 네 문제죠, 참고로. 너무 좋지만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오니 답답하네요. 왜 그러냐면 아직 단계별 연습이 안 됐고 영어는 조심할 것은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막 암기했다고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일단은 좀 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이론 보고 그 다음에 단원별 적용 연습하고 반복을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포인트가 보입니다. 자, 공무원 영어를 잘하는 비결 단순하게 알려드릴게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영어는 유일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3시간 반 이 정도 충분합니다. 그 성과는요 3개월 이후부터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자, 여섯 번째. 단어는 꾸준히 암기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배치된 제로복합 암기하는데 90분이면 400단어 정도를 학습이 가능합니다. 시발성이 강하지만 단순 암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암기 단어는요 계속 단어 테스트 보시면서요 모르는 단어를 좀 기출해 나가시고 나중에 기출 푸시면서 수거 생활력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공무원 시험에서 어휘가 깡패입니다. 어휘는요 어휘 생활력어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봐주세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가 중요해요. 매일매일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아침 1교시보다 보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영어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무원 영어는요, 총 1단계. 일단 기초 어휘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과 구문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법과 구문을 공부한다는 거는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포인트도 체크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직 1단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으로서 문법을 공부해 주세요. 구문 독해,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에서 구문 연습 요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 각 과정이 끝났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씩 더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2시간 반. 이렇게 하면 1단계 완료. 문법과 구문은 이동을 해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문법이 너무 약하다. 그럼 기초 문법부터 공부하시고요. 내가 문법 이론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럼 이론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저는 공무원 영어 과외 강사로서는 뒤에 있는 2단계, 3단계보다는 오히려 이 1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다른 단계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연습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오히려 뒤에 문제 풀이 단계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다음 2단계. 공무원 영단어로 외우세요. 1시간. 그리고 문법은 1시간 정도 해서 계속 복습해 주시고 단원별로 문제 적용 연습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형별 독해 연습이 들어가는 거죠. 1시간 30분. 2단계보다는 1단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 3단계. 공무원 어휘 1시간 외우시고 국어, 생활영어 추가해 주시고 1시간 안 하세요. 문법은 이제 계속 단거나 하면서 랜덤 문제 풀면서 맞는 선지는 뭐가 포인트고 틀린 선지는 뭐가 한정이고 맞는 선지 고쳤을 때 뭐가 포인트지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영어만 유일하게 단원별 기출,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시행처별 기출 1시간 30분 끝. 이렇게 해서 만약 시간 남는다 그러면 시행처별 기출 150분 되니까 쭉 푸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이 정도. 어때요? 빠진 것도 없고 강사님처럼 막 장기간 커리도 아니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혹시 강사님 계신 학원에서 제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간단합니다. 해석을 시켜보면 돼요. 제가 그래서 상담하는 날에 해석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나오죠. 아, 이 학생분이 아직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안 돼 있구나. 아, 아직 간독해를 하네. 직독직해 안 되네. 끊어읽기 안 되네. 아,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잘 안 잡혀있네. 구문이 안 잡혀있네. 문제가 수도 없이 나오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수험생님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응원할게요.